3분직설입니다. 2013년은 응답하라와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대중언어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시대는 말로 규정되고 말로 존립하다 말과 함께 사라집니다. 대중사회에 유통되는 언어는 영화나 범죄 유형과 더불어 당대 대중의 거울입니다. 영화, 관상에 관객이 몰린 것도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 사회에서 대중은 계량할 수 없는 전복이나 기술적 주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는 성형사회와 조응하고 있습니다. 한국 성형사회는 한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별적 신분 상승에 대한 열망과 그에 따른 불안의 크기와 대체로 일치합니다. 응답과 안녕사회를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 건 불안입니다. 응답하라는 간절한 요청형의 말입니다. 모르스 부호와 흡사한 이는 아무리 호출해도 안전한 과거를 향해 대답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이 청춘 세대가 현재를 향해 평화체 질문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타인의 안부를 통해 자신의 안부를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새밑을 달구고 있는 바로 안녕들 하십니까입니다. 호출할 수 없는 존재나 호출당하지 않는 존재는 세상에 인증되지 않는 비극적 존재입니다. 불응의 사회, 안부 없는 사회에 대한 자기 불안과 사회의 불안이 문득 바람벽에서 벽소로 만나게 된 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습니다. 이 호출에 응해 격하게 반응을 일으킨 이들은 성장기의 민주정권을 거쳤을 때 저마다 개별자로 신분 상승에 몰입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IMF 등 신자유주의를 만나 이른바 스펙이라 부르는 괴이한 시장 논리에 포섭되고 강제당해야 했습니다. 이전 세대가 독재라는 권위주의 정권에 주눅들었다면 이들은 자본에 압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봇대와 거리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대자보라는 연쇄적 벽선은 목매어 불러도 응답 없는 너에 대한 환멸을 이기고자 하는 몸짓입니다. 그 요지는 불온한 것은 종북이 아니라 자본과 권력의 공모라는 것을 공유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정치적 문제에 짐짓 한 걸음 떨어져 있었던 그들이 오늘 깨닫고 있는 것은 잃어버린 것은 민주주의요, 얻은 것은 불안이고 빼앗긴 것은 미래다라는 사태인식입니다. 요컨대 민주적 정치 권력 없이 홀로 발버둥 칠는 일로는 자기 문제를 전국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데 다다른 것입니다. 이 벽서의 배후를 이루고 있는 것은 우선 민주적 영역 그리고 공적 영역의 붕괴를 들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1년 전 오늘 헌법의 순결마저 무너진 민주주의 후퇴 상황 아래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식 붕괴 지형에 대한 성찰 없이 온전한 현재와 미래 또한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1000년 이상 불러온 민요 아리랑마저 국방부에서 불온곡으로 지정하는 판곡이란 몰상식을 넘어 광기가 몰아치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기에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청춘 세대들은 익히 알고 있던 이 문제들을 벽서가 나붙던 날 자기 문제로 치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충분히 골마있던 환홍이 터진 것이지 결코 난데없는 현상이 아닙니다. 여기에 사회에 대한 침묵과 외면해온 정의에 대한 미안함이 함께 동반하고 있습니다. 자본 약탈의 일상화도 뺄 수 없습니다. 일자리조차 보장 못하는 자본 권력은 자신들의 권세와 이익에만 몰두할 뿐 이들에게 응답해오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차압당할 수 있다는 위기를 인정하자 비로소 밀양송전탑과 철도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회적 청각을 발동시키자는 제안에 이들은 안부 묻는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벽서의 개인적 배후는 성적, 돈, 그리고 권력, 사회, 일상의 굴종을 들 수 있습니다. 출세와 탐욕의 정당화로 때로 침묵으로 동조해 오던 세대들이 공범의식에 대한 자각을 넘어 나의 평안한 안녕이 실은 얼마나 손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 위험한가에 동의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벽서 형식은 현 세대에게는 새롭게 보일 수 있으나 실은 과거에 넘쳐났던 방식입니다. 당시에는 언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과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은 유인물과 이 대자보뿐이었습니다. 민주화 운동 시기의 표현 양식이 소통 불능의 현실을 강타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벽서는 과거의 것과 분명히 다릅니다. 우선 자신의 눈높이에서 쓴 소박한 소통 방식이라는 민주성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벽서의 언어는 평범한 일상어로 슬로건이 결코 아니라는 점, 누구에게 강요하지 않는 자기 고백 행위라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공해라 부를 정도로 정보가 과잉된 디지털 시대에 손글씨로 쓴 아날로그의 손때 묻은 진실이라는 점 또한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를 거스르는 행위인데 전파와 유통 방식은 다시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행위에 동참하는 재생산 과정은 당당하고 공명정대한 실명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무너진 공적 영역을 채우기라도 할 듯 벽서는 바람벽 빈자리를 메우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타인의 세상을 나의 세상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청춘 세대들이 고립에서 벗어나 세상을 향해 말문이 열리고 있다는 명징한 증거이자 하나의 사태입니다. 벽서 현상은 이와 같이 안팎의 조건과 어우러지면서 2013년 새 및 한국 사회를 진실의 힘으로 작동시켜내고 있습니다. 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사회적 난로를 장만한 셈입니다. 올해 내내 한국의 대중은 권력에게 응답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들은 한낱 1994가 아니라 대선을 통해 왜곡된 공화정과 헌법체계의 안부를 물었고 공공영역의 안부와 고통받고 있는 약자들의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알다시피 어디에서도 응답은 없었습니다. 마침내 오늘 바람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벽의 글씨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가장 평범한 안부 인사에 대중은 전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는 광범한 불안에 대한 소박한 질문이 대중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자보는 불안한 눈물의 향연입니다. 3분 직설이었습니다.